우리가 매일 평균 2만 번을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호흡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단순한 행위는 우리 생명의 시작이자 끝이죠. 한 번의 깊은 숨으로 약 500ml의 공기를 마시고 그 공기 속 산소는 우리 몸 세포에게 생명을 불어넣지요. 하지만 이 당연한 숨쉬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매일의 투쟁이 되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하는 첫 호흡부터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 숨까지 과연 우리는 이 호흡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호흡의 자유를 빼앗긴 분들의 이야기와 다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게 하는 희망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창호TV 정형외과 전문의 이창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 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지만 아직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줄여서 COPD라고 부르는 질환이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COPD가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또 어떻게 진단되고 치료되는지,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의 가능성까지를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COPD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나 가족 중에 이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내용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 질환을 어떻게 관리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드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제 환자 중 한 분의 이야기로 시작해보죠.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67세 된 환자분은 30년 넘게 담배를 피우시다가 COPD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과 가끔 숨이 차는 정도였지만 점점 상태가 나빠지면서 간단한 집안일조차 힘들어지셨죠. 결국에는 산소호흡기를 항상 착용해야 하는 상태가 되셨고요. 외출할 때마다 산소통을 들고 다니셔야 했습니다. 환자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잠자는 것도 힘들고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탁탁 막혀요. 친구들 만나러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이제는 점점 혼자 고립이 되는 기분이에요. 이처럼 COPD는 단순한 신체적 불편함을 넘어서 사회적 고립과 또 우울감까지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그럼 COPD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아볼까요? COPD는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하죠. 이 질환은 폐 속의 기도와 폐포가 손상되면서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병입니다. 우리 폐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COPD 환자분은 이 내보내는 과정이 특히 어려워집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COPD는 크게 두 가지 질환을 포함하는데요. 하나는 폐기종으로 폐의 공기주머니, 즉 폐포가 파괴되는 질환이고요. 다른 하나는 만성기관지염으로 기도에 지속적인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은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COPD의 가장 큰 원인은 뭐니 해도 흡연입니다. 담배 연기에 포함된 수천 가지 유해 물질이 폐 조직을 지속적으로 손상시키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결국 폐 구조를 변형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흡연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다른 원인들도 있는데 살펴볼까요? 첫째로 대기 오염과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요즘 특히 심각한 문제죠. 또 두 번째로 직업적인 유해 물질 흡입인데요. 방산업, 건설업, 제조업 종사들이 흡입하는 화학 물질이나 먼지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실내 연료 연소, 특히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목재나 석탄을 사용하면서 흡입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넷째로 유전적인 요인인데요. 대표적으로 알파1 항트립신 결핍증이라는 유전질환은 폐 보호 기능이 선천적으로 부족해서 조기에 COPD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COPD는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COPD를 진단하는 가장 중요한 검사는 폐활량 측정이라는 검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은 공기를 내쉴 수 있는지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 후에도 일정 동안 내쉴 수 있는 공기량, 의학용어로 FEV1이라고 하는데, 이 공기량이 전체 폐활량 FVC의 70% 이하로 떨어지면 COPD로 진단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폐가 건강한 사람보다 빠르게 공기를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또한 의사는 환자의 증상, 흡연 이력, 흉부 엑스레이나 CT 같은 영상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죠. COPD는 증상과 폐기능 저하 정도에 따라서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경증 단계는 간헐적인 기침과 가래가 있지만 일상적인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중등도
단계는 계단을 오르거나 빠르게 걸을 때 숨이 차고 감염이 자주 발생합니다. 세 번째로 중증 단계는 가벼운 활동에도 숨이 차고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일상이 어려워지죠. 네 번째로 최중증 단계는 만성 호흡부전이 진행되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하고요. 생명을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환자분은 안타깝게도 최중증 단계에 해당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COPD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현재 COPD 치료는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치료는 금연입니다.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담배를 끊는 것만으로도 병의 진행을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약물 치료입니다. 주로 흡입제를 사용하는데 기관지 확장제라고 해서 좁아진 기도를 넓혀주는 약물이나 흡입용 스테로이드로 염증을 줄여주는 약물을 사용합니다. 필요에 따라 경구용 스테로이드나 항생제가 처방되기도 하죠. 셋째로 재활치료입니다. 호흡 운동을 통해서 폐 기능을 개선시키고 전반적인 체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예요. 숨쉬기 운동,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등이 포함됩니다. 넷째로는 산소 치료입니다. 중증 환자분은 혈중 산소 농도가 너무 낮아져서 추가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산소통이나 산소 발생기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게 됩니다. 정말 심한 경우에는 폐 용적 감소 수술이나 폐 이식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이는 굉장히 제한적인 환자분에게만 적용이 가능하겠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줄기세포 치료인데요. 줄기세포는 우리 몸의 여러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특별한 세포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COPD 같은 만성 폐질환을 치료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중간엽 줄기세포라는 줄기세포는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고 손상된 폐포를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사이토카인이나 성장인자 같은 물질을 분비해서 폐조직의 섬유화를 억제하고 기도의 염증 반응을 감소시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간엽 줄기세포가 분비하는 인터루킨 10이나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같은 물질이 폐조직의 염증을 조절하고 회복을 촉진합니다. 또한 TGF-베타 신호경로라는 것을 조절해서 폐 섬유화를 억제하는 역할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좀 어려운 용어가 많죠. 쉽게 말해서 줄기세포는 손상된 폐를 치료하는 만능 수리공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손상된 곳을 고치기도 하고요. 염증을 가라앉히기도 하고 나쁜 세포들이 더 나쁜 짓을 못하게 막기도 하지요. 실제로 일부 임상 실험에서는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COPD 환자분들이 폐 기능이 개선되고 호흡곤란 증상이 완화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선화목자병원에서도 자가골수 줄기세포를 이용한 COPD 치료 임상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승인을 거쳐서 임상 연구가 시작된다면 COPD 환자분들께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아직 줄기세포 치료는 표준 치료법으로 완전히 자리 잡지는 못했습니다. 더 많은 연구와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까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COPD 환자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진료를 받으세요. 둘째, 처방받은 흡입제는 정확한 방법으로 규칙적으로 사용하세요. 셋째, 금연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넷째,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력과 호흡 근육을 키우세요. 다섯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시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마지막으로 감염 예방을 위해서 독감 예방접종과 폐렴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기 COPD 환자분들은 안타깝게도 치료에 대한 반응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완화 치료를 통해서 최대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COPD라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재의 치료법과 미래의 희망인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내 숨을 돌보는 것이 곧 삶을 돌보는 일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호흡은 우리 생명의 기본이자 시작입니다. 건강한 호흡을 위한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COPD는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지만 적절한 관리와 치료로 증상을 조절하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지속적인 호흡곤란이나 짐이 있으시다면 꼭 병원을 찾아주세요. 이 영상이 COPD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나 가족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질환과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이어지는 시리즈에서도 첨단 재생의학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